야담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조선시대 한 거지 처녀가 대감집 대문 앞에 나타납니다.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그 눈빛은 범상치 않았죠. 대감의 아들은 그녀에게 동정을 느끼고 점차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처녀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대감집에 나타난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여름, 김대감댁 후원 연못에서는 평온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죠. 갑자기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더기 한복을 입은 거지처녀 홍련이 조심스럽게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홍련은 천천히 연못에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더운 피부에 닿자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물방울들이 하얀 피부를 타고 굴러떨어지며 반짝였죠. 젖은 머리카락이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어요. 아, 시원해. 홍련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에서 나온 김서방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버드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신선이 목욕하는 듯한 환상적인 모습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서방의 시선은 홍련의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물에 반쯤 잠긴 그녀의 모습은 꿈같이 아름다웠어요. 홍련은 물 위로 올라와 몸에 붙은 물기를 털어냈어요. 젖은 속옷이 몸에 달라붙어 은근한 곡선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서방과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김서방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홍련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홍련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김서방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지나가다가 구경하셨나요? 홍련이 천천히 옷을 입으며 물었어요. 그녀의 태도에는 수치심보다는 담대함이 느껴졌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볼 건 다 보셨겠죠. 홍련이 한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댁은 이 집 도련님이시죠?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홍련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서방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튿날 아침 김서방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홍련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설렘을 느꼈어요. 도련님, 아침 진지 드세요. 월향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밥맛이 없었어요. 월향아, 어제 후원에서 누군가 봤니? 후원에서요? 아무도 못 봤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김서방은 대답을 흐렸습니다. 점심 무렵 김서방은 다시 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나 홍련이 또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과연 그녀가 그곳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홍련이 김서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네, 그냥 산책하시면서 어제 일은 생각 안 나세요? 홍련의 직설적인 말에 김서방은 또다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기,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김서방이 화제를 돌리려고 물었습니다. 홍련의 옷차림을 보니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배고프긴 하죠. 하지만 거지가 뭘 바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김서방이 급히 사랑채로 돌아가 음식을 챙겨왔어요. 이걸 드세요.
김서방이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런 걸 주세요? 그냥 배고프실 것 같아서. 홍련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음식을 받아들였어요. 고맙습니다. 홍련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김서방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홍련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가져다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김서방의 진심이 담긴 말에 홍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월향이 김서방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어디 계세요? 김서방은 당황했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홍련은 침착하게 버드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김서방과 월향이 사랑채로 돌아가면서 그는 몰래 홍련이 숨어 있는 곳을 돌아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서방과 홍련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둘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서방은 홍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홍련은 그런 그의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의심은 날로 깊어져 갔어요. 또 음식이 없어졌네. 월향이 부엌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밥 한 공기와 반찬이 사라지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녀는 오늘 도련님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서방이 평소처럼 음식을 챙겨 후원으로 향했어요. 월향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따라가 버드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죠.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홍련이 김서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떡을 가져왔어요. 월향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이 정체불명의 거지 여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니. 이 일을 대감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월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편 홍련은 김서방과 헤어진 후 대감댁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대감의 서재겠군. 홍련이 한 건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찾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홍련은 대감댁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서재문은 잠겨 있었지만 홍련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있을까? 홍련이 촛불을 켜고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찾는 건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였어요. 김대감이 거짓 증언을 만들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처형시킨 그 사건의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홍련은 마침내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야. 홍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던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련은 재빨리 촛불을 끄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월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대감님께 말씀드리기로 한 거예요. 대감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월향이 김대감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냐? 도련님께서 요즘 이상한 여자와 만나고 계십니다. 이 이상한 여자라니 거지 같은 행색의 젊은 여자인데 매일 후원해서 만나 음식도 주고 계세요. 김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여자와 어울린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네, 어제 몰래 봤습니다. 아주 예쁘긴 한데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알겠다. 계속 지켜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일주일이 더 지나자 김서방의 홍련에
대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서방이 용기를 내어 대감을 찾아갔어요. 제가 한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혹시 그 거지 여자 말이냐?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집안일을 모르는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 여자와 어울리면서 체면을 생각은 하느냐? 아버지, 그 사람은 단순한 거지가 아닙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감히 아비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느냐?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김서방의 간절한 말에 김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일단 만나보겠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틀 후 홍련은 김서방과 함께 대감댁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김대감이 대청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내 아들이 말하는 그 여자냐? 네, 그렇습니다. 홍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홍련이라고 합니다. 김대감은 그 이름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한양입니다.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하겠느냐? 김대감이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홍련은 대감댁의 하녀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홍련은 대감댁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성실하게 하녀 일을 하고 밤에는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월향은 그녀에게 집안일을 가르쳐 주었지만 늘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홍련아, 넌 정말 그냥 거지였니? 월향이 빨래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네, 왜요? 말투나 행동이 보통 거지와는 달라. 마치 양반집 규수 같다고. 월향의 예리한 관찰에 홍련은 당황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어릴 때 한학을 조금 배웠거든요. 그날 밤 홍련은 다시 김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촛불을 켜고 문서들을 뒤지던 홍련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김대감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는 홍련의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작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홍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찾아 헤맨 결정적 증거를 드디어 손에 넣은 거예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홍련은 재빨리 촛불을 끄고 숨었습니다. 곧 김대감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분명 뭔가 있었는데. 김대감이 중얼거리며 서재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요즘 자꾸 누군가 서재를 뒤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김대감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며칠 후 월향은 마침내 홍련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홍련을 몰래 따라가 보았거든요. 분명히 서재에 들어갔어. 월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도련님께 말해야 할까? 아니면 대감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 결국 월향은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대감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홍련이가 밤마다 서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향의 말에 김대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확실하냐?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김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련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상한 행동까지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알겠다. 오늘 밤 직접 확인해 보겠다. 김대감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월향과 함께 홍련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과연 홍련이 조용히 방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홍련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서재로 가는군. 김대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홍련은 능숙하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자 서재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홍련이 혼잣말을 하며 어떤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김대감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홍련은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묻고 있다. 한밤중에 내 서재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제가 글을 배우고 싶어서.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김대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말씀드리죠. 홍련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나는 홍판서의 딸 홍련이다.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판서라니 10년 전 자신이 모함해서 죽인 그 사람 말이었거든요. 홍판서의 딸이라고. 네, 바로 대감님께서 거짓 증언으로 죽인 그 홍판서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내 목적은 복수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왔어요. 홍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대감의 비리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 문서들을 관가에 제출하면 대감님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겁니다. 바로 그때 김서방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서방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어요. 아들아, 이 여자의 정체를 알겠느냐? 정체요? 이 여자는 홍판서의 딸이다. 복수하러 온 거야. 홍판서요. 그게 무슨 10년 전 내가 역적으로 몰아 죽인 그 홍판서의 딸이란 말이다. 김대감의 고백에 김서방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련아, 그렇다면 나에게 접근한 것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김대감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고, 김서방은 홍련과 아버지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홍련 역시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매일 밤 고민에 잠겼습니다. 홍련아, 정말 복수할 거야? 월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 홍련의 정체를 안 이상 적대적으로 대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홍련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김서방은 매일 홍련을 찾아가 설득했어요. 홍련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보자. 서방님, 쉽게 말씀하시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어떻게 잊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버지께서 직접 사죄하시게 하는 건 어때? 김서방의 제안에 홍련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가 꼭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김대감은 서재에 홀로 앉아 과거를 돌이키고 있었어요. 홍판서, 미안하다. 김대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홍련은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김서방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홍련은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대감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서방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다.
며칠 후 김대감은 자신의 과거 비리를 모두 고백하는 상소문을 임금께 올렸어요. 홍판서가 무고한 충신이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제 됐나? 김대감이 홍련에게 물어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거였거든요. 그날 밤 김서방은 홍련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서방님. 왜?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 하지만 저는 떠나야 해요. 왜 떠나야 하는 거야? 제가 이 집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괴로워해요.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지켜줄게. 아니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새벽이 밝아오자 홍련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아버지의 유품뿐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가시는군요. 월향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 이제 갈 시간이에요. 미안해요. 처음에 의심하고 감시해서.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죠. 홍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문 밖에서는 김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김서방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네, 이게 최선이에요. 어디로 갈 거야? 멀리요. 아마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 김서방이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여행에 필요한 돈과 그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홍련이 주머니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별의 순간에는 침묵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홍련이 대문을 나서자 김서방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한편 김대감은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더욱 죄스러웠거든요. 홍련은 한양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들판에 이르자 홍련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대감댁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죠? 홍련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김서방이 준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홍련아, 너를 사랑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은 홍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는. 홍련이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홍련의 모습도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깊이 변화한 하루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어요.